자, 오늘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많은 정치 신인들이 내년 총선을 향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뉴스장터가 이런 신인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4.15 총선 이들을 주목하라는 제목으로 정치 신인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진면목을 우리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대전 중구에 도전을 하고 있는 권호철 중부대 겸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예. 자, 이건 뭐 역시 젊으시네요. 30대죠 예. 아직도? 지금 37 이야. 있습니다. 대단하시네. 예. 젊은 분인데 요즘은 세대 교체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부대 학생회장도 예, 하시면서 그동안 그 예. 더불어민주당 그 당직을 많이 맡았던 것 같아요. 예. 언제 뭘 했나요? 제가 이제 중부대학교 총학생장으로 이제 학부를 졸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그때 당시 이제 민주당으로 와서 이제 중구 지역에서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위원장, 청년위원장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대선도 치르고 이제 뭐 지방선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최근에는 그 대전시당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조직국장을 좀 언제쯤 했어요? 그거? 제가 그거는 2013년도부터 이제 들어가서 공식적 퇴직 날짜는 제가 2016년 한 하반기 정도로 제가 기억. 3년이면 많이 했네. 젊은 나이에 큰 경험을 했네요. 조직국장이면은 상당히 그 중요 직책인데. 그래서 사실 2013년도에도 그 제가 이제 조직 그때 당시 부국장으로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직제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나이가 뭐 그때 지금보다는 더 젊었으니까요. 그렇죠. 권선택 시장님이 이제 그 시장에 당선되던 지방선거가 있던 그 전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조직국장이라고 하면 이게 그 당의 나름의 이제 그 컨트롤 일을 해야 되는데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염려들 많이 하셨죠, 사실. 젊은 분이 하니까. 과연 선거 치르겠느냐 이런 염두에 두신 분들도 계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도 저희들이 그러면은 권선택 시장 당선 그 선거 때 그 조직국장 한 거예요? 그때부터 한 거죠. 그 역전 드라마인데. 그래서 대단한 역전 드라마인데. 그때 시당위원장은 그 이상민 국회의원이 하셨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그 역전 드라마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게 여론조사라는 항상 이 추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내부에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보면 한참 졌죠. 많이 졌지. 거의 뭐 그럼. 진다고 이렇게. 그 대세가 했었죠. 박성현 시장 쪽에 그랬죠. 있었다니까. 근데 이제 하루하루가 이제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 곡선이 상승세를 확 타더라고요. 그러더니 마지막 이제 발표를 못하는 기간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 거기에 마지막으로 한 걸 보니까 뒤집어졌어? 한 2, 3% 정도 이기는 걸로 제 기억이 발표 지금 못하는 시기? 그렇죠. 선거를 임박하고는 그렇죠. 발표를 예, 못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때 이겼죠. 어쨌든. 그러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 당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큰 역할을 했네 그때 당시에. 아닙니다. 뭐 그때는 뭐 당연히 이제 뭐 그 조직국장이라는 거는 뭐 지금도 이렇게 시당에 당직자들 계시지만 거의 서포터의 역할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 역할을 했는데 그 뭐 학교 다니실 때도 중부대학교 23대 총학생회장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원래 정치에 좀 꿈을 갖고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좀 힘든데. 글쎄. 아니 뭐 지금은 좀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꿈이 좀 있었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정치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뭐 정치 철학이랄까? 그건 뭐예요? 저는 사실 왜 정치를 내가 해야 되나? 철학이라고 말하면 좀 거창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정치 과정을 좀 지내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첫 번째가 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호의 신뢰. 그리고 또 조금 와일드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의리가 있어야 된다. 정치도 이 두 가지를 좀 제가 이제 가슴에 항상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진정성 부분은 그 요즘 시민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잖아요. 그리고 정치인들 보면 이제 의식이 굉장히 높으신데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저거를 가식 말고 그냥 당장에 표를 넣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과 정말 내가 한번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부터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면 그게 서로가 서로를 잘 알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신뢰 같은 부분은 이게 지금 특히 대전 정치권에는 뭐 훌륭하신 분들도 많지만 이게 좀 이게 힘든 과정의 연속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뭐 사람을 바꾼다던가 뭐 당을 바꾸는 것도 뭐 그럴 수 있고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이 사람과의 서로의 신뢰의 의리 관계를 힘들어도 지켜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그래야지만이 앞으로도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중구에서 국회의원 당선돼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예. 나는 그래도 이런 장점이 있어서 예. 나 같은 사람 좀 뽑아줘야 된다. 그래야 뭐 중구 발전이나 예. 대전 예.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예. 도움이 되겠다 할 때 뭐 자랑거리라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본인이? 우선은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간단히 말씀을 젊다. 그건 뭐 단점도 젊지만요. 근데 이거 네, 말씀도 잘하시네. 근데 이제 젊은데 이제 이게 제가 사실 처음에 그 정치 시작할 때 젊다는 이유로 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렇죠. 좀 뭐. 하지만 이제 좀 과정을 겪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흘러왔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중구에서 정치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중에 가장 이제 좀 앞으로 좀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딴 거 없습니다. 이제 사람이 바뀌어야 중구가 바뀔 수 있다. 제가 좀 특정 정치인을 좀 말씀드려도 좀 죄송할 수는 있지만 뭐 얘기하세요. 얘기할 수 이게 있습니다. 뭐 현실이었고 그럼, 팩트였으니까요. 그 지금 이 중구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당이 현역 의원 당이 자유한국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중구에 강창희 국회의장 전 국회의장님이 옛날에 계셨잖아요. 오래 했었죠. 그 육선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1981년도부터 정치를 하셨더라고요. 11대 국회를요. 예. 그러면서 이제 흘러오셨는데 그 과정이 보니까 19대까지 하신 게 38년을 하셨어요, 정치를. 그리고 그래? 지금 현재 뭐 아시겠지만 현재 국회의원도 뭐 강창희 의원과 가까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 보좌관 예, 했었지. 이윤건 뭐 국회의원이 보좌관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연속선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논리가 있네. 제가 아니더라도 바뀌면 할 수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제가 제일 적임자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중구는 그리고 지금 흐름이 그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바닥에 계신 분들을 좀 뵈면요.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이거예요. 젊어서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젊기 때문에 당신은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 그리고 큰 인물을 키워야지만이 우리도 또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바닥 여론도 그런 민심이 좀 있습니다. 예, 꼭 제가 아니더라도요. 예, 중국은. 아니 본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내가 젊기 때문에 예. 장점이고 또 일부에서는 좀 경륜이 그렇죠.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강창희 의원이 예. 초선 국회의원 한 게 38살.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예. 국회의원 되더라도 너무 오래는 하지 말고 아니 뭐 몇 살 하다가 그럼요. 어쨌든 그리고 말씀을 잘 하시는데 젊다는 게 사실은 장점이기도 하고 또 연륜이 좀 그럼요, 짧기 때문에 그럼요. 미숙함이 있지 않냐 그런데 그렇죠. 제가 오늘 권호철 그 예비 후보 얘기를 들어보니까 논리가 있고 철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좀 열심히 앞으로 미래 정치 언제 당선이 되더라도 뭐 다음에 내년 총선에 당선되면 더 좋고 언젠가 이런 정치인들이 좀 많이 무럭무럭 자라서 대전의 어떤 그 정치 기반을 만들고 나라의 어떤 정치 기반을 만들면 나라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권 예비 후보께서는 이제 상대 당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지금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그 경선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문에. 어쨌든 엊그저께 7월 31일까지 맞습니다. 권리 당원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좀 많이 모집했어요? 뭐 열심히 했어요? 마음 같으면 여기서 말씀 바로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구나. 이게 너무의 이 특급 비밀이기 때문에. 특급 비밀이지. 그건 할 건 없고 네. 많이 했다. 할 만큼은 했다. 할 만큼은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50%는 권리 당원이 투표를 하는 맞습니다. 거고 예. 나머지는 여론조사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영상을 통해서 예. 권호철 후보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많이 알려서 예. 그쪽에서 이제 많은 표가 당선 예. 얻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이제 낙점이 되는 건데 예. 거기도 보니까 뭐 만만치 않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송행수 그 변호사도 예. 저번에 나왔던 분도 있고 누구도 가만히 있어 보자. 전병덕. 전병덕 예. 지금 예. 전 그 청와대 행정관도 있는데 예. 이분도 뭐 변호사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예. 이분보다는 젊은 분이야 우리 예. 권호철 그 후보께서. 예. 그래서 이분들 이길 자신 있어요, 그래? 뭐 어떻게 자신 있는 비전이나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뭐 자신은 뭐 항상 있죠. 근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 근데 몰라도. 이제 이게 뭐 제가 좀 너무 정치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 뭐 말씀드렸기 때문에 송행수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또 그렇고 우리 전병덕 변호사님도 이 민주당의 훌륭한 자산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경선 과정을 좀 잘 치러야 된다는 마음을 좀 먹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누가 되시든 저희들의 본선은 상대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선 과정을 뭐 말로는 뭐 아름답게도 얘기하지만 사실 경선 아름답게 할 수는 없는 현실 정치를 우리 그렇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분들도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나름의 노력들을 하셨을 겁니다. 권리당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렇지만 저는 작년부터 작년 이제부터 이제 권리당원 모집에 이런 규정으로 갈 거라는 거 예상은 좀 하고 있었습니다. 정치했으니까. 이제 조금 이게 그 당직을 좀 오래 맡다 보니까 흘러가는 흐름이 조금 비슷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조직화해서 정치력이 있구나. 단 한 명이라도 이분들이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제 혼자로는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는 상대예요. 그래서 아까도 유권자의 힘이지 예, 뭐. 맞습니다. 예, 그 예. 장점에 젊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젊음이 권리당원 모집하는데도 좀 통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걸 좀 자랑을 예, 해봐요. 이게 지금 권리당원을 모으는 게 그동안에 저희들 당원들이 있는데 권리당원들이 예를 들자면 중부에 그 전에 한 뭐 얼마 정도가 있었는 통계는 전 알고 있죠. 근데 이걸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직국장에서 대충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게 하나를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써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주고 싶어도 그동안에 했던 분들이 꽤 많아요. 연세가 50대 넘어간다거나 60대 이런 분들은.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좀 정치적인 동기화를 좀 시켜주면 저는 상공사공들이 좀 주력이었습니다. 이번에 이 권리당원 받는 작업에. 근데 이분들은 주변에 내가 정치적인 동기만 심어지면 저 사람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쉽게 얘기한 수요량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확장성도 있다는 그럼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1000개를 모아도 당장 그때 당시에 표를 안 눌러주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이라 눌러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그런 농도를 짙은 사람들로 만들었다. 좀 이렇게 좀 집중을 좀 했어요. 이 두 예. 경선 경쟁자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네. 저도 우리 권 후보를 자세히 몰랐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조직국장을 했다는 이 사실이 정치력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권리당원 부분도 단순히 숫자가 아니고 사실은 그렇지. 그것을 예. 투표로 유도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의 또 확장성. 그렇죠. 야, 이런 걸로 볼 때 좀 송행수 후보님, 그 전병덕 후보님 좀 조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그거 들어보니까 만만치 않네. 그리고 아마 그거를 그리고 이제 이게 민주당이 아마 자유한국당도 그렇겠지만요. 그 모든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청년과 여성을 우선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 비율도 맞춰야 되고요. 사실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제가 공천관리 심사위원도 했었습니다. 이 민주당 대전시당에서요.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이번 때? 지방선거 때요. 근데 이건 뭐 이제 지났으니까 말해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공천 과정에서도 위원으로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그때 앞으로 이제 총선 관련해서는 중앙당에서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릴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요소를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뭐 정치력은 뭐 두 후보는 뭐 변호사라 좀 모르겠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앞서갈진 몰라도 정치력 부분에서는 우리 권호철 후보가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그 기대를 많이 하게 하는 후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뭐 이거 사적인 걸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가족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이제 아내하고 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들 하나. 아들이 그리고
예, 이제 2살이라. 그래. 아이고 뭐 열심히 예, 해야 되네. 예, 예. 그리고 중구를 선택한 거는 뭐 특별한 제가 예, 고향인가요? 원래 제 고향은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충남 서천입니다. 예, 서천인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대전 중앙고등학교로 예. 오면서 완전 이사를 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선화동하고 중촌동하고 뭐 태평도 이런 쪽에서 좀 그때부터 이제 학창 시절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2의 제2의 고향이 된 거죠. 고향이 예, 됐구나. 예, 그러면서 중구에서 계속 지금까지 그러면 저번 있고, 지방선거 때 권선택 의원이 예, 예. 거기 지구당 위원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2번 해서 그때도 역할을 좀 많이 하셨겠네. 시장 선거 때. 사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3년도에 이제 시당을 들어가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2012년 대선을 저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안타깝게 좀 지셨잖아요. 그때는 제가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사실 이 정치권에 계신 분들 알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 지방의원에 대한 도전의 그런 권유도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사실 중구는 아니었어요. 중구는 아니었고 사실 이제 민주당세로서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딘지 뭐 부장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랬지만 저는 그때부터도 계속 중구에 있었고 그런 과정은 몇 번 있었지만 모르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고집이 좀 세요. 뭔가 좀 알아보고 싶어요. 뭐 철학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중구에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우리 권오철 후보를 들어보니까 물론 저도 피상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좀 나이가 좀 젊어서 미숙함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탄탄한 내공을 갖고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 정치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뭐 국회의원이 한번 되면 정말 이런 정치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진정성과 신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저는 만일에 제가 그 제도권 안에 정치인이 된다면 저는 이게 좀 피상적일 수는 있으나 좀 어떤 일이 됐든 좀 이렇게 좀 가슴으로 좀 와닿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좀 하면서 그냥 말로만이 아닌 좀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 정치인이기 전에 좀 그런 사람이 더 돼야 된다. 언행이 좀 일치하고 그리고 진정성이 중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도 바뀌어야 되지만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혁신적인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옛날 원도시죠, 원도시는. 그리고 뭐 짧게 좀 말씀드리면 이 혁신도시 관련돼서 지금 대전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중요도 이씨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그 혁신도시가 지정이 많이 된다면 저는 중구로 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도 제가 이번에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력 중에 제가 그 석박사를 그 자치행정학을 전공을 하고 그러네요.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래도 좀 그 감사하게도 전공이 좀 그렇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좀 좋은 기회가 된 게 제가 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좀 21일 날 내정은 돼 있고 현재 내정은 돼 있고 21일 그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래서 이 안에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안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자치분권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지방을 혁신하고 이 말 그대로 지방의 권한을 좀 많이 주기 위한 제도에 들어간 거거든요. 국가 균형 발전, 지방 그렇죠. 분권 이게 뭐 같은 개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좀 그 이제는 좀 말 그대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역할을 좀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권오철 후보님을 만나니까 말씀도 잘하고 젊고 패기도 있고 정말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 후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이 영상 보시고 좋은 점은 뭐 칭찬을 해주고 나쁜 점은 좀 지적을 해서 이분들이 그 대전의 어떤 정치 미래, 정치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